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레듀서블 매트릭스를 우리가 판별하는 크라이테리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레듀서블 매트릭스 010101 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리듀서블 매트릭스가 아닌 행렬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A는 이 리듀서블 매트릭스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아니었던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0, 0, 1, 0, 0,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0, 0, 2, 3 요게 두 번째 행이었었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아니었던 행렬인데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게 0, 9.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죠. 네 번째 행은 5, 0, 0, 0, 0. 예. 그 다음에 0, 0, 0, 12, 0. 0, 0, 0, 12, 0. 예. 요게 이제 irreducible이 아닌 행렬이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제대로 입력이 됐나요? 예, 실제로 이제 irreducible이 아닌데 딱 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긴 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크라이테리아 이게 non 네거티브 행렬이죠, 그죠? non 네거티브 행렬이니까 다 모든 항들이 양수예요. 그래서 B라는 것은 identity 몇 바이 몇이에요? 예, 5 바이 5죠. 그래서 identity 더하기 A라고 주면 이제 B 행렬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것의 B에 4승을 하게 되면 B의 4승의 결과가 사실은 모두 다 논네가티브 엔트리, 그러니까 파지티브가 돼야 되니까 어떤 엔트리에 0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행에 보시면 얘가 얘가 뭐예요? 얘가 값이 4승을 하게 되면은 0인 행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0인 부분이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봤던 크라이테리언 I 플러스 A의 4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4 by 5 by 5이니까 이제 n-1을 하게 되면 4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 매트릭스가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irreducible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ducible인 걸 알 수 있고 원래도 reducible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t라는 행렬은 이제 우리가 보셨다시피 얘는 이제 아까 그때 그래프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0, 1, 0, 1, 0 여기 첫 번째 행이고 그 다음에 1, 0, 1, 0, 0, 0, 1 그 다음에 0, 1, 0, 1, 1, 1 그 다음에 0, 0, 1, 0, 0 예. 요 행렬은 그때 그래프에서 봤지만 모든 1, 2, 3, 4 다섯 개의 라벨이 붙은 1, 2, 3, 4라고 라벨이 붙은 점들이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T 행렬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아이덴티티 이게 S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C 행렬이니까 D 행렬은 아이덴티티에 다시 5에 T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T 입력을 또 잘못했죠 제가 00101이 빠졌습니다. T는 맨날 입력만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복사하고요. 그리고 여기만 복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001, 000, 101 요게 1이고요. 다시
0, 0, 1, 0, 0 얘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치면 5, 5가 됐고요. 이제 D라는 것은 아이덴티티에 5 더하기 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D를 4승한 거, D에 4승한 것을 D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항들이 양수가 되죠, 그죠? 모든 항들이 양수가 돼서 이 경우에는 그 모든 항들이 양수가 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건 포지티브 매트릭스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T 행렬은 irreducible 행렬이다. 그러면 irreducible 행렬이면은 이제 우리가 페론 프로비어니우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와 그다음에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그 벡터를 아이겐 벡터 얻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함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페론 프로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페론 프로. 그러니까 페론 프로라는 펑션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R 하고요. 람다는 람다 이렇게 LAMBDA 람다라고 주고 이것은 아까 T 행렬이 이레듀서블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페론 프로변은 페론 프로라고 하는 페론 프로변이우스의 그 앞자를 따서 페론 프로의 뭐라고요? 페론 프로 펑션에다가 T라는 걸 대입하면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페론 프로 T 페론이 슬래시 람다는 페론 프로 페론 프로가 왜 안 될까요? 제가 뭘 잘못 입력했을까요? 페론 프로 페론 프로가 왜 안 되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페론 프로베니우스가 저희 패키지에 이 함수가 지금 없는 것 같으네요.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페로브로벤을 이용해서 그 뭔가 이 벡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 패키지에 없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책에 있는 그대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페론 프로베니우스 펑션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직접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그 디터미넌트를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론 프로베니우스 펑션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라지스타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그걸 찾으면 되는 거라서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이용을 해서 그냥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지만 아이겐밸류를 풀어보는 이 펑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시게 되면 VD가 아이겐 T 이거를 찾게 되면 그죠? 그렇게 찾게 되면은 우리가 라지 이게 아이겐밸류를 차례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실제로 아이겐밸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페론 프로베니우스를 쓰지 않더라도 이 t라는 것이 이레듀서블인 걸 알면은 그 이게 제일 큰 값에 대해서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지금 람다가 1.9404 그렇죠. 1.9404 요게 가장 커다란 그 아이겐밸류 값이고 그것에 대응되는 벡타가 마이너스 0.4366 빼기 0.3829 5945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대응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왜 마이너스가 벡타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벡타라고 하는 것은 아이겐 벡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9404의 아이겐 벡타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t는 아까 irreducible matrix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v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각각의 대응 이 1.9404에 대응되는 것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벡터로 마이너스 0.4366을 요거를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제 요게 플러스여도 사실은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은 두 베타의 부호는 그죠? 부호는 이게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밸류 값이니까 양쪽 끝에서 플러스 벡터와 마이너스 벡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한 애를 찾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한 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상수배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포지티브한 걸 고르시면 0.4366, 0.3829, 0.5945, 0.4633, 0.3064 요걸로 구성되어진 거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요 1.9404에 대응되는 양의 엔트리를 가지는 그런 아이겐 벡터다. 그래서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없다는 게 약간 저를 당황시켰는데 여러분도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다음번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제 랭킹을 매기는 건데 이제 아이겐밸류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랭킹을 매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아이겐밸류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패드를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패드가 지금 연결이 끊겨서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이 부분 설명을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기본적으로 어떤 팀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10개 야구 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 구단에 그 이제 뭐 승패로 순위를 매기는데 물론 승패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좀 더 어떤 순위를 매길 때 있어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학교 같은 데서 보면 시험 성적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시험 성적이 높고 낮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어려운 시험에서 1등을 했느냐 아니면 쉬운 시험에서 1등을 했느냐의 어떤 그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승패로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강한 팀하고 붙어서 약팀이 이기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랭킹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전적의 스코어를 반영을 해서 그 스코어 값에 따라서 이제 랭킹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랭킹을 매기는 데는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가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냥 단순히 승패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팀이 그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죠? 뭐 쉬운 상대한테 뭐 14대 1로 이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이 이제 스코어를 많이 내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것의 가중치 예를 들면은 뭐 점수를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또 점수를 인정을 해주자.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랭킹을 매길 때 있어서 그 스코어를 입력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가정이 뭐냐면 어떤 한 팀에 여러 팀이 있는데 지금 한 10개 팀 중에서 어떤 한 팀의 랭킹은 뭐냐면은 가정이 뭐냐면은 다른 팀의 랭킹에 비례한다. 이런 이제 가정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팀의 전체적인 랭킹에 비례해서 어떤 한 팀의 랭킹도 정해진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가정이거든요. 그죠? 다른 팀의 랭킹 스코어에 따라서 이 팀의 랭킹 스코어도 결정이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그 팀의 이제 랭킹 스코어라고 하자는 거죠. X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팀의 이제 어떤 이게 X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X1, X2, XN이라는 게 이제 그 각각의 팀의 이제 랭킹을 의미하는 이제 어떤 값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랭킹 벡터가 될 텐데 이것을 랭킹 벡터라고 하는 거죠. 랭킹 벡터. 결국 이 x의 정보에 따라서 x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x의 엔트리 값이 많을수록 x의 i번째 엔트리는 뭐예요? i번째 팀의 랭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랭킹의 어떤 표준화된 점수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랭킹이 정해질 텐데 그래서 걔가 얻은 점수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팀의 랭킹에다가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R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웨이트가 있거든요. 각각의 어떤 팀마다 웨이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팀이 예를 들면은 어떤 팀을 이기면 1점, 지면 0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길 때 1점, 질 때 0점 이렇게 되는 거는 웨이트가 좋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어떤 팀이 12대 0으로 이기나 뭐 1대 0으로 이기나 다 똑같은 그 레이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지 않겠다. 그래서
좀 더 고안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12대 0으로 이긴 경우에 좀 더 뭐 가중치를 주자, 아니면은 그다음 되게 어려운 팀을 이기면은 좀 더 가중치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 웨이트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팀에서 이제 그 어떤 팀의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팀의 랭킹에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웨이트를 곱해서 그것들을 합한 거와 같아진다. 그래서 합한 거와 프로포셔널하다.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웨이트를 주는 한 가지 방식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은 이 SIJ라고 해서 이 스코어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I팀이 J팀하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I팀의 스코어와 J팀의 스코어를 각각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그 각 팀마다의 스코어를 봤을 때 I팀이 J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크게 이겼다. 그러면은 이 웨이트가 커지도록 그거 어떤 그 스코어를 큰 차로 이긴 거를 이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SIJ라고 하는 게 I팀이 J번째 팀을 이긴 점수,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는데 이 밑에는 두 팀의 점수를 합한 거 플러스 2를 해서 절대 분모가 0이 안 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절대 0이 되지 않게끔 플러스 1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팀이 J팀을 크게 이겼을 경우에는 웨이트가 커지도록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의 랭킹도 중요하잖아요. 그 팀의 랭킹이 예를 들면 낮은데 낮은 데다가 그 큰 점수 차로 이겨봐야, 그죠? 그 XI라는 팀의 랭킹에는 조금 이제 뭐 별 효과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팀을 이기면은, 잘하는 팀을 큰 점수 차로 이기면은 훨씬 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랭킹 스코어가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팀의 랭킹을 곱해주면 이렇게 어떤 팀의 랭킹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웨이트에다가 R, I, J 곱하기 어떤 J팀의 랭킹을 곱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썸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한 팀의 이제 랭킹이 될 텐데, XI라는 팀의 랭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I는 여기 고정이고, 근데 이제 아까 봤지만 I가 I팀하고 붙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0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에 비례한다. 이 K를 어떤 상수로 두게 되면 이와 같은 게 이제 결과적으로 행렬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아까 봤지만은 이 RIJ를 엔트리로 가지는 R 행렬에다가 X 벡터, 이 랭킹 벡터에다가 결국 K분의 1 X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러한 거가 되고요. 랭킹 벡터는 뭘로 찾을 거냐면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해서 봤지만은 가장 largest 아이겐밸류 값에 대해서 유일하게 결정되는 벡터가 반드시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결정되는 벡터, 그 다음에 R의 경향성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도미넌트한 아이겐밸류에 대한 그 아이겐 벡터를 찾으면은 그것이 랭킹 벡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랭킹 벡터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팀 간 맞붙은 대결의 기록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팀의 성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걸 볼까요? 예를 들면은 팀이 각 팀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팀이 뭐 1, 2, 3, 4, 5, 6, 7, 8 8개 팀이 있다고 치면, 그죠? 이 각 팀마다 기록해가지고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스코어가 있잖아요. 뭐 첫 번째 팀은 이거 대각선은 다 0이겠죠. 붙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팀이 두 번째 팀한테는 뭐 그죠? 7대 2로 이겼으면 이렇게 되고, 뭐 어떤 3대 2로 이기게 되면은 3대 3으로 비겼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3대 3으로 비겼다 그러면은 첫 번째 팀, 세 번째 팀하고 붙어서 3대 3으로 비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수를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스코어 매트릭스죠. 그죠? 이게 스코어 매트릭스고, 아까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코어 매트릭스만 스코어를 기록한 매트릭스만 있으면 뭐예요? R 매트릭스라는 걸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것에 아이겐밸류 플랍을 풀면 되고 R 매트릭스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strictly positive한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이 irreducible이 그러니까 제로제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떠한 블락에서도 제로제로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strictly positive한 애라서 irreducible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론 프로베니우스 정리를 주게 되면 실제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아이겐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페론 프로베니우스 벡터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사이먼트로 드리는 이제 어사이먼트를 드릴 텐데 제가 10개 팀의 성적을, 이 팀 간의 성적을 프로야구 기록을 참고해서 제가 입력을 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랭킹을 한번 매겨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아까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랭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스코어에 기반한 거를 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 상대 전적을 반영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또 계획을 짜서 랭킹을 매길지에 대한 이런 여러분이 랭킹의 어떤 웨이트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썼던 스킴, 그러니까 스코어에다가 SIJ에다가 SIJ 플러스 SJI 플러스 2 요거 스킴을 쓰셔도 되는데 숙제를 하실 때 좀 더 바람직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자연대 학부생 발표대회 이런 거를 염두에 혹시 두시고 있는 분은 이거 웨이트를 어떻게 주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진 팀의 랭킹을 정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숙제를 저한테 제출을 하신다면 훨씬 더 점수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것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아이겐밸류 문제로 풀면 되니까 꼭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패키지에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 이유는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어사이먼트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왜 이레듀서블인지 굳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디자인할 때 중요한 점은 모든 원소가 포지티브한 것들이 되면 그죠? 이건 절대 자체적으로 포지티브니까 무조건 페로프로베니스에 의한 이레듀서블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웨이트 웨이트 함수를 어떻게 잡는지가 이제 이 스코어를 매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안 나와서 제가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저는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가 당연히 존재할 줄 알았는데 지금 텍스트 상에는 페론 프로베니우스 함수를 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매트리얼 패키지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 숙제 강의 들으시고 숙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기간 빨간 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사이먼트가 그 주에 나가니까 어사이먼트에 대한 숙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사이먼트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대체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석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